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청약자들한테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먼저 분양가 정책 나왔고요.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나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전 청약 계획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지금 나왔고 실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된 제도로 무주택자한테 유리한 내 집 마련 방법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진행되는 변화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7월 1일부터요,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에 제한하는 한도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시행했던 연봉 이상 대출을 못 받도록 제한했던 부분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무주택자한테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는요,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되거든요. 기존 주택을 구입하든 청약자든 모두 신용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자는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 이 신용대출이에요. 이 계약금 누가 대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 역시도 부족한 LTV 대출 한도 보완 부분이 이 신용대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신용대출 이번에 한도가 늘어나는 걸 왜 받으라고 하냐? 일단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막상 내 집 마련할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남아가지고 대출 상환한 일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도가 풀렸을 때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청약자 입장에서 고액 신용대출이 필요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9억 초과 분양가 아파트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상보다 상승률이 적은 4% 이내에서 분양가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인상 요인을 제한하다 보니까 9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이제 중도금 대출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분양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 주변 지역이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다 하더라도 9억 초과하는 주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중도금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그동안 분양을 미뤘던 많은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추가 완화 방안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반 분양을 이제 서두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4분기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공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계약금이 얼마나 될까요? 20%겠죠. 만약에 분양가가 8억이다 잡아도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분양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사실상 후분양에 가까운 단지들도 꽤 있는데, 이렇게 후분양에 가까운 단지들은 그냥 중도금 대출 알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현금이 많아야 되죠. 현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줄 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존 주택 매수 계획을 가진 분들도 이 많은 신용대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LTV 한도를 만회하려면 신용대출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LTV 규제, 투기과열지구는 40%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0% 이하고요. 고가주택 대출 받으면 더 줄어들어요. 자, 이번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6억 한도 내에서 LTV 한도가 80%까지 풀리긴 했는데, 이거 고가 아파트 구입하시는 분들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15억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 6억 된다는 거는 그냥 40%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LTV,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생애채 구입자 아니면은요, 신용대출 무조건 껴야 돼요. 전세를 끼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도요, 신용대출은 필수입니다. 자,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기존 주택 살 때 집 사면 바로 집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저렴한 매물들은요, 새낀 매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 8월 1일 날 입주 가능한 매물이 나왔는데, 얘 언제 매물이 나왔다? 1월에 나왔다. 1월에 등기쳐야 8월 1일 날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2024년 8월에 전입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실행해서 입주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 금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으려면 갭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최대한 많은 신용대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주택 구입 제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DSR 규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신용대출 1억 초과 차주의 주택 구입 제한입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용대출 총액 1억이 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용대출 한도를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왜 풀었냐? 이거 믿고 푼 거예요. 신용대출 한도를 풀어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안 될 거라고 금융당국에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에 주택을 매수하면요, 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구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용대출을 해줄 때는 이런 내용을 고지를 하고 신용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요, 주택에만 적용되고요. 청약에는 적용 안 돼요. 여러분들 1억 초과 신용대출이 있어도 청약 당첨된다고 이 당첨권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분양에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다는 거는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을 얻는 거잖아요. 그 분양권은 이 대출 규제에서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부분은요, 각각 신용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대출 규제는요, 차주 단위 규제예요. 세대 단위 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5천만 원 신용대출 받고 아내가 5천만 원 신용대출 받았어요. 남편이 신용대출 받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되죠. 반대로 남편이 신용대출 이렇게 많이 받고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왜? 차주 단위 규제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남편 1억, 아내 1억 이렇게 대출 받으면 주택사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돼요. 왜냐면은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1억까지는 괜찮다는 부분이 있죠. 기존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요, 신용대출을 빨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월에 받아야 2023년 7월 이후에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때 방학 시즌이거든요. 방학 때 입주 물량이 많고 금리 수익이 높으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조정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원하는 만큼 안 떨어지면 겨울 시즌 노려도 되고요. 또 하나,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 금융당국이 다시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 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늘어날까? 앞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분양이 나오면 신용대출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건들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리고 이거 미리 받는 거 이자 부담 만만치 않은데 요즘요, 고금리 특판 예금이 많아서 대출 받아서 예금에 보관하면요, 의외로 이자 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출 받은 데 말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 넣을 수 있거든요. 고액 이제 예금 금리 많이 주는 데 찾아서 넣어 두시고요. 자금 1년 정도 이자 비용 내는 거 솔직히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생각도 안 날 정도의 비용이에요. 자, 고액 신용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요, DSR 규제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한 사람 차주가 1년에 상환하는 원리금과 이자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 원리금을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원리금을 상환한 것처럼 가상의 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기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 만기를 2022년 1월부터 5년을 적용시켜요. 그러면은 1억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 2천만 원의 원리금 상환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 상환하진 않는데 상환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DSR이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봉 5천만 원은요, 추가 대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DSR 규제도요, 이번 정부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대출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 신용대출 풀로 땡기는 게 다가 아니라 만기를 상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뭐 출시한다? 10년 만기 신용대출을 출시하고 있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부터 시작해서 SC제일은행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분할 상환 신용대출을 활용하시면요,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서 대출 여력이 확대가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야, 지금 영끌러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풀로 받으라고 지금 이자 4%대 나오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더라도 꼭 잡아야 하는 좋은 분양이 쏟아진다고, 아마 2021년부터 지금 서울에 제대로 된 단지 분양 나온 적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한꺼번에 나오는데 물량도 많고 분양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주변 시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분명히 비싸긴 한데 잡고 싶잖아요. 돈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청약 말고도요,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무리해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내 집 마련 방법 중 하나거든요.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위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기회도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꺼낼 때 로또 분양의 기회는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엄청난 물량 나올 겁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로또 분양도 내가 당첨돼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모두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